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투교실 덕투쌤입니다. 오늘 우리 덕투교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 12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 11회에서는 토지의 지상권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요. 오늘은 일반과정 7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의 지상권과 조금 다른 경공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얘기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 우리 덕투교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빨강색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투교실 지난 11회에서 주로 부동산의 지상권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시간에는 법정 지상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있다면 철거당하지 않고 대항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이란 것으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의 차이점을 개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법정 지상권이란 지상권 설정 계약 및 지상권 등기 없이도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민법상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또는 양자의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민법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4가지를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당시에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2003-26051 판결문입니다. 다만 건물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물의 존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백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네요. 이것은 대법원 2004-13533 판결문입니다. 둘째, 토지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대법원 2002-966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셋째,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경매가 아닌 매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둘째, 토지나 건물 중 일방이 매매, 정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할 것. 셋째,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된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당연히 성립되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양도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니다.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하면 그 후 토지가 양도되더라도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의 양도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또는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상권은 지료가 없어도 되지만 법정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 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해야 하고요. 또 지료액 또는 지급 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양도되는 경우 구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위 지료에 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구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토지에 대한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라고 했지요. 특히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만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 제시 외 물건인 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비록 무허가이고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것이라 해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한 건물이란 어떤 것일까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소유자의 소유였는데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만이 경매되어 결국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 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독립된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건물이 아닌 수목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상 구조물인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가 없겠지요. 판례상 단순한 지상 구조물로 보는 경우로는 자전거 보관소, 철봉, 유류 탱커, 집진 설비, 컨테이너, 파이프 배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쉽게 해체 및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위에 골프 연습장이나 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된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물 역시 독립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화조의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보아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독립된 건물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건물이 허가를 득하거나 보존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겠지요. 또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둥, 지붕, 주벽 등 외관을 갖춰야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득투교실 일반과정으로 주제는 경공매에서 유치권으로 하고 득투를 위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득투교실에 대한 많은 성원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